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며느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빠 먼저 챙겨라라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성장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실까요? 수정 씨는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29세의 평범한 주부예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결혼과 함께 퇴사했죠. 남편 정수는 36세로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둘은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었죠. 수정 씨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정수는 까다로워서 말이야. 잘 맞춰줘야 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결혼 초기 1년 동안 수정 씨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주 시댁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고르느라 백화점을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하지만 그 노력들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죠.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끝없는 비교였어요. 옆집 며느리는 매일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준다던데, 정수 형수는 애도 둘이나 낳고 시댁 일도 척척 잘하던데 같은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날 아침 수정 씨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왠지 초라해 보였죠. 언제부터인가 웃는 모습보다는 걱정하는 표정이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정말 좀 잘해보자.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실 그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남편 정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과 식사하잖아. 나 오늘은 정말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해볼게. 왜 그렇게 힘들어해? 어머니도 마음속으론 널 좋아하실 거야. 정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그의 위로도 수정 씨의 불안감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죠. 정수도 사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어머니는 정수야, 너는 너무 수정이 편만 든다고 하시고 아내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라고 하니까 정말 난처했거든요. 약속 장소인 갈비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벽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더라고요. 수정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이렇게 늦어 갈비 다 식겠다.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짜증 섞인 핀잔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혔어요. 수정 씨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5분 늦은 것 가지고 왜 저렇게 야단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미리 일찍 나와야지. 나는 30분 전에 왔다. 시어머니의 말에 수정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으니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수는 중간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수정이가 어제 어머니 드시라고 홍삼 사뒀다고 하던데요. 같은 말들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죠. 불판 위에서 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고기를 정성스럽게 뒤집고 수정 씨는 상추와 마늘, 쌈장을 정리하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이 갈비집 고기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오빠가 추천해 주셔서 왔어요. 수정 씨가 밝게 말했어요. 그래? 여기 처음 와보네. 고기는 좋아 보이는구나. 시어머니도 잠시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가족이 함께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죠. 수정 씨는 이런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수가 쌈을 싸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 드세요.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받아드셨죠. 그 모습을 보며 수정 씨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정수가 잘 익은 갈비 한 점을 집어서 수정 씨 쪽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수정아, 이거 잘 익었다. 먼저 먹어. 정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아내를 먼저 챙긴 거였어요.
결혼 3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수정아, 오빠 먼저 챙겨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식당 안에 흘렀죠. 정수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수정 씨에게 그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죠. 그 말이 떨어진 후 수정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첫 번째 명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기 시작했던 날. 손에 화상을 입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 부침개를 뒤집었던 자신.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름이 너무 많다, 간이 좀 싱겁다는 말만 했었죠. 둘째 해 추석.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에 약을 먹고 버텼던 날.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는데 정작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며느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들었던 수많은 잔소리들. 여자는 남편 뒤에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 시댁 어른들을 모시는 게 며느리의 도리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집안일을 더 꼼꼼히 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왜 자신만 항상 희생해야 할까? 왜 자신은 늘 뒷전이어야 할까? 자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인데. 그날 그 순간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순종은 하지 않겠다고. 정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정수도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알아서 먹어요. 수정이 먼저 드세요. 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그러면서 고기 한 점을 수정 씨 접시에 놓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수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어른이 먼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라는 게 있잖아. 수정이도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서로를 먼저 챙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수의 말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정수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수정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정수 오빠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성인이에요. 제가 안 챙겨도 본인이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먼저 챙기는 부부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약간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진짜 딸에게는 오빠 먼저 챙겨라라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갈비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왠지 모르게 이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특별한 대접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존중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힘들어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수정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앞으로는 저도 저 자신을 먼저 챙기고 싶어요. 그리고 정수 오빠가 저를 먼저 챙겨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먼저 챙기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하겠어요. 하지만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과한 요구일까요? 정수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서로를 먼저 챙기며 살아가는 부부예요. 그게 저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에요. 저도 수정이를 존중하고 수정이도 저를 존중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어머니를 존중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녀가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하니까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정수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정수 오빠도 저를 사랑해요. 그게 부부잖아요. 저희가 서로를 먼저 챙기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오빠 먼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수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그러시더라. 자기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수정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수정이가 그날 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자기도 며느리 시절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어요. 다음 주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수정아, 오늘은 내가 저녁을 해볼게. 너는 좀 쉬어라.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평소에 많이 고생했잖아. 오늘은 내가 해줄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가족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묻고 답하는 진짜 대화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다음 명절에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수정 씨 혼자 모든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게 되었어요. 수정아, 혼자 하지 말고 나도 도와줄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매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수정 씨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감자를 깎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야, 함께 하는 게 더 빠르고 재미있어. 그동안 너만 고생시켰구나. 그날 명절 준비는 정말 달랐어요. 시어머니와 수정 씨가 함께 요리를 하고 정수와 시아버지는 상 차리기를 도와주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수정아, 아파서 누워 있어야겠다 그러면 푹 쉬어. 내가 정수 저녁은 차려줄게.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며느리도 아프면 쉬어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수정 씨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정 씨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게 되었어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정아, 정수 회사 후배들 집에 초대해서 저녁 대접 좀 해주면 어떨까? 라고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님, 그 날짜에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정수 오빠가 직접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다른 날로 하자. 내 일정도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수정 씨 가족은 다시 그 갈비집을 찾았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정아,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그 말에 수정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 오빠 먼저 챙겨라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자신을 먼저 걱정해 주시는 거죠. 어머님, 고맙습니다. 수정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시어머니도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배우는 게 많구나.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시댁에서 많이 힘들었어. 내 시할머니는 나에게 정말 엄하셨거든.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너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그날 내가 한 말이 맞아. 내가 미안해, 수정아. 그 말에 수정 씨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거죠. 몇 달 후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시아버지도 함께 하는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더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정수야, 요즘 회사에서 술자리 많지? 수정이가 뭐라고 하냐? 저는 괜찮다고 해요. 필요한 자리면 다녀오라고 하죠. 수정 씨가 대답했어요. 여자가 남편 일에 참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줘야지. 아버님, 저희는 서로 상의해서 결정해요. 정수 오빠의 술자리든 제 친구 모임이든 서로에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처음 본다. 저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 의견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수정 씨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내가 너무 꼰대 같았나?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겠다. 아버님 천만에요. 저도 아버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어요. 명절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수정 씨 혼자 모든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온 가족이 역할을 나눠서 함께 준비해요. 올해 추석에는 내가 송편을 빚어볼게. 어머님, 송편은 손이 많이 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옛날에 많이 빚어봤거든. 그리고 너도 도와주면 되잖아. 그해 추석 준비는 정말 즐거웠어요. 시어머니와 수정 씨가 함께 송편을 빚고 정수와 시아버지는 다른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2년이 더 지나고 수정 씨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이었거든요. 그날도 가족들과 함께 그 갈비집을 찾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수 오빠.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기뻐하셨어요. 수정아, 이제부터는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수정 씨에게 갈비를 올려주신 거예요. 수정아, 지금부터는 너를 더 잘 챙겨야겠다. 임신부는 영양 관리가 제일 중요해. 3년 전에는 오빠 먼저 챙겨라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먼저 수정 씨를 챙겨주고 계신 거죠.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고 몸이 무거워질 때는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딸같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딸이 된 것 같구나. 그동안 미안했어, 수정아.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되셨고 수정 씨는 진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수정아, 산후조리 잘해야 해. 내가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가족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손자 엄마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정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진 남편이 되었어요. 그날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정수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 그동안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평화주의가 아니라 무책임이었어.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는 게 어떻게 평화주의겠어? 정수는 이제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수정이가 임신 중이니까 무리한 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정수야,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에요. 수정 씨는 이제 후배 며느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해요. 무조건 참지 마세요. 하지만 무조건 대들지도 마세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당신의 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죠. 시간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5년이 지난 지금 수정 씨 가족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수정 씨 가족은 그 갈비집에서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5살이 된 아이가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우리 손자가 잘 먹어서 할머니가 기뻐라고 대답하시죠. 정수가 고기를 구워서 수정 씨에게 먼저 주면 시어머니는 수정아 많이 먹어라. 요즘 육아 때문에 힘들잖아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누가 먼저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수정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참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은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고요. 수정 씨 가족은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명절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요. 아이의 생일에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용기의 힘이에요. 수정 씨가 그날 갈비집에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낸다고 해서 모든 게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존재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존중은 용기 있는 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빠 먼저 챙겨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변화되었네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수정 씨는 지금도 그 갈비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거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